예, 요즘 이제 길에 가면은 뭐 거리 백화점 대부분 간판이 대부분 영어이고 뭐 잡지 표지들 이런 것들도 다 영어이고 심지어 논문들을 봐도 인문학 논문들을 봐도 웬만한 뭐 단어 우리말로 이제 한자 없이 그냥 이렇게 쓰면은 좀 모호한 단어 이런 것도 좀 영어로 이렇게 막 쓰고 예? 하여튼 뭐 물론 또 독일 철학 같으면 또 독일어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습성화 되다 보니까 뭐 이걸 이렇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어쨌든 뭐 그냥 뭐 영어로 어차피 이제 한자는 어떻게 계속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편하니까 영어로 쓰면 되지 않느냐, 영어로는 뜻이 분명히 확정되지 않느냐 이런 걸로다가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한글도 이제 얼마 안가 이제 퇴장하죠. 이제 이렇게 해서 영어로 이제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반드시 영어가 아니더라도 독일 철학은 독일어 그대로 뭐 이탈리아 성악 공부하는 사람은 그대로 뭐 이탈리아어만 하면 되겠죠. 물론 그야 이탈리아어로 불러야 되겠지만은 뭐 우리말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거의 배울 필요가 없죠. 이게 이제 오래된 이제 것이죠. 이제 이미 어문 정책이 이제 한글 말이 한글 전용이지만 한글을 뭐 사랑해서 많이 쓰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한자를 없애가지고 우리 5천년 학문의 이 땅에 주축이 되었던 그걸 없애서 그걸 서양 문화권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이 이제 바로 그쪽 최연배 허웅 등의 생각이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어문 정책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그러고 보니 제가 또 우리 사회의 이 모순점인 거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최근에 20대남 뭐 그런 차별 얘기가 나오듯이 페미니즘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여성 주의 그리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에 많은 모순을 낳는 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왜 그 합리성이 덜한데 합리성이 없는데 막상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은 공론화를 못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선거 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공론화를 하지만 페미니즘 그 이전에 뭐 공동병역 그런 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유시민이니 신중근이 이런 유명 인사들이 그냥 뭐 그건 잘못된 거다 우스운 거다 뭐 아직은 얘기 말이 안 되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니까 그 공론화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비로소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드디어 할 수 없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어문 정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공론화를 안 시키려고 그냥 무진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전부 서로 그러니까 은밀히 이제 추진하면서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과 어문 정책 이게 둘 다 그 어느 한쪽은 물론 이제 더민당 측이 상대적으로 페미니즘과 어문 정책의 이제 그런 병폐 이걸 더 많이 지니고 있긴 한데 이 약간의 차이 있을 뿐이지 사실상 다른 한나라당 지금 국힘당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제 대안을 가지고 이제 반대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양당에 이제 뿌리 깊은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 아까도 먼저도 이제 최연배 허웅 뭐 이런 자들 얘기를 했지만 그들도 뭐 정치적으로 반드시 뭐 소위 좌파라든지 친북이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 다 이제 포진해 있는 겁니다. 이 양쪽 다 포진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결국은 그 서양 문화권으로 옮기기 위한 그러한 포석이었습니다. 이 페미니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결혼이 어려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여성이 아이를 안 낳게 되니까 이제 인구가 줄어들죠.
인구가 줄어드니까 나중에 노동력이 부족해서 동남아, 파키스탄 이민을 데려오자는, 지금부터 인종차별하지 말자는, 우린 그런 뭐 미국 인종차별 하지 말자, 그런 얘기들이 지금부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결국은 물리적으로 이 한국 민족을 줄여가지고 외부 인종을 한국 땅에다 심어놓겠다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은, 여기 하드웨어적이라면 그 언어 5천 년 써온 민족 언어를 이제 무너뜨려 가지고 거기 민족 정신을 갖다가 소멸시켜서 이렇게 다른 민족, 그러니까 설사 민족 정신이 소멸된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한국인으로 태어난 사람, 이제 한국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새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다 이거죠. 왜 다르냐면은, 이 유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이어받아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정신 자체가 서양인의 가치관, 이제 이 땅의 가치관 정신을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민족 정신을 없애기 때문에 그 민족의 그 설사 이게 혈연적으로 이어져 온다 하더라도 이제 한국 민족이 소멸되는 거고, 여기는 아예 한국 민족 자체를 물리적으로 소멸시키니까 자연히 이제 유럽 어디처럼 이제 그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제3세계 아프리카, 파키스탄, 인도 이제 그런 데의 이제 그 노동 이민을 받아들이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종차별 문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전통 민족 정신은 사라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변질되어 가죠. 이제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한국의 이제 비주류였던 이제 여진족, 그러니까 그 일부 외구 세력, 이쪽이 서양 세력과 합체해가지고 이제까지 소수였으니까, 한국 땅에서 소수였지만은 한국 땅 자체가 변질되면 그들이 생활 터전이 넓어지니까 이렇게 그 획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은 사실 많이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뭐 또 얘기해야 될까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캠을 새로 했다는 거 이거 말고는 다시 해야 할 얘기가 필요가 사실 많지 않은 그런 얘기인데, 왜냐면 이미 이렇게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뭐 그냥 영어가 더 편리하고 좋지 않냐, 그냥 그리고 뭐 그냥 서구 페미니즘, 뭐 서구 사상 그런 진보주의 뭐 그런 것들 많이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 소양적인 그런 것을 많이 받아들이니까 우리 기질 정신이 그렇게 되니까 K-팝도 그렇게 막 하고 세계에 떨치고 아카데미상도 받고, 아직은 뭐 노벨상 같은 건 없지만은 그것도 뭐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뭐. 근데 그러니까 그 오히려 좋지 않느냐, 서양 세력하고 이제 같이 이제 어깨를 겨누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번에는 일본을 우리가 못 따라갈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벌써 일부 예술 분야 팝송과 그 영화 부분에서 일본을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지 않느냐, 오히려 편리하고 그냥 이대로 가자, 그런 생각도 많이 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투자이민이 아니라 노동이민, 그렇게 자꾸 인구를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돼 있죠. 이 페미니즘 같은 걸로 인구를 줄여가지고 이제 그 노동력 이민을 가져오게 만든다. 이민이 오게, 동남아, 아프리카, 인도의 사람들이 한국에도 오고, 결국은 한국도 미국과 같은 그런 사회가 되고, 유럽도 이제 원래 안 그래도 되는데도 영국 같은데 흑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많이 살고,
원래 이제 사실은 이 유럽은 자체적으로는 이제 자기네 인종만 살아도 되지만 이제 워낙 또 아프리카, 인도 그런 데는 나쁜 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업보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영국이나 그런데 이제 이민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 냉정히 이제 뿌리치기가 우리는 우리끼리 살겠다 그런 거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뭐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양의 가치관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건 결국 무슨 뜻이 되냐면은 우리가 정신이 서양화되고 그러면 우리가 서양화돼서 이제 그들의 앞선 음악과 예술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향유하고 뭐 그들 수준의 삶을 우리가 누린다. 이거는 말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서 느껴지는 게 있죠. 우리도 결국은 미국처럼 되고 영국처럼 되고 어? 프랑스처럼 아랍 그 테러 이런 사람들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즉 말해서 미국과 유럽의 그 업보를 우리도 그대로 안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미국과 영국, 유럽에 있는 그러한 이제 아프리카, 인도 쪽에 나쁜 짓을 한 영혼이 한국 땅에 태어나니까 그 사람들의 업을 따라가서 한국 땅에서도 아프리카, 인도 사람들한테 계속 뭔가 해줘야 되고 뭔가 좀 이제 아랍 사람한테도 뭔가 피해도 당해야 되고 해줘야 되고 결국 그 똑같은 유럽의 업보를 똑같이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민족 입장에서 보면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유럽이나 미국처럼 아프리카, 인도, 아랍 사람들하고는 십자군 해가지고 또 엄청 싸웠고 그것도 뭐 서로 피해를 했겠지만은 유럽 쪽에서도 이제 상당한 이제 피해를 줬죠. 그러니까 역시 앙숙 은원이 있고 은원이 아니라 원한이 있고 그리고 하여튼 유럽 사람들 아프리카 아랍 인도 이쪽에 다 그냥 이렇게 이제 악업을 크게 봐서 악업이죠. 뭐 좋은 일한 건 많지 않고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떠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 생활을 본떠서 생활한다면은 현재 우리 상황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과연 그래야 하느냐? 미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인종이 여러 인종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종 문제는 불가피하게 안고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괜히 그런 거에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두고 있죠. 우리가 무슨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려는 사람들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뭐 동남아 뭐 아프리카 깔본다고 막 그렇게 바꿔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미국 같은 데는 워낙 민감하니까 이제 타인종을 이제 격화시키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미리 민종차별 예방 교육하고 그걸 어긴 사람은 처벌하고 이런 엄격한 것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럽도 거의 그렇고요. 워낙 많이도 몰려오니까 아프리카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리도 물론 소수의 외국인이 있고 물론 좀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 외국인을 멸시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극소수를 위해서 이 우리 국민들이 그래 그냥 뜬금없이 그렇게 인종차별 교육 인종차별 금지 교육을 받고 인종 뭐라고 하면은 뭐 최고랑 차고 이런 그런 걸 받아야 되겠습니까? 굳이 우리 그 시간에 우리는 인의예지신 삼강오륜 도덕 우리 전통적인 도덕이나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인성 함양에 미국이나 일본, 유럽처럼 일본은 오히려 일본은 진짜 선진국으로서 다른 뭐 우리나라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런 나라들 업을 재우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들 유럽처럼 이제 어떤 배울 건 얻을 갈 건 다 얻어가지만 그런 유럽 같은 인종제도는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현명한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이렇게 유럽화돼 가지고 아니 유럽의 업보를 우리가 똑같이 그냥 받아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이 그러니까 자꾸만 유럽화 되면서 그러니까 물론 유럽의 무슨 그 뿌리 깊은 어떤 정신문화 이걸 또 받아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겉으로 자꾸 이렇게 예, 유럽과 미국을 이제 본다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하면서 흉내내는데 이것이 이제 여태까지는 제가 이제 그 과정상에서 우리 전통적인 정신문화가 없어짐에 따른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정신적 부작용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설사 그것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이것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이제 그걸 받아야 한다는 거. 그 유럽과 미국이 아프리카, 인도, 아랍에 행한 그러한 업보를 그대로 우리 민족이 이어받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것을 이제 공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구미화되는 거 그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과연 우리 앞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대로 우리가 그냥 편하고 좋다고 그대로 하는 것. 우리도 이제 테러 당하고 여러 가지 유럽과 같은 그런 업을 같이 유럽 나라들과 짊어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런 페미니즘 이런 것들도 다 우리는 정치인들만 탓하고 있지만 OECD 같은 데 보면 다 그렇잖아요. 뭐 여성 몇 프로 같은 식으로 자기들 그룹에 속하려면 어느 정도 자기들 그걸 따라야 한다는 그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선진국 집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계속 앞으로 이제 그 자기들의 여부도 계속 나눠자 갖자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알고 앞으로 대처를 할 것입니다.